네, 자 이번에는 그 기타 법령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법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까지 했던 법은 대다수가 뭐 7문제 이렇게 했잖아요. 7문제, 8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민간법을 빼고는. 근데 이제 기타 법령 8개거든요. 거기다 8 적어두십니다. 기타 법령은 8개입니다. 기타 법령은 8개 법령인데 8개 법령은 이제 합해서 13문제가 나옵니다. 8개 법인데 13문제면 8 곱하기 2 하면 16이 되죠. 2문제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나와봐야 2문제입니다. 그런데 2문제 나올지 1문제 나올지는 뭐 출제 위원 마음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이제 뭐 근데 거의 뭐 고정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은 엄청 많은데 출제는 2문제밖에 안 되는 법이 진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주택법이나 공동택관리법 이런 것보다 훨씬 양은 많은데 출제는 2문제밖에 안 된다. 그럼 뭐 수험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되죠. 그걸 뭐 주택법주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일수록 기타 법령에 대해서는 역시 거의 엑기스들을 합니다. 다 못해요. 다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2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기타 법령 중에 이제 정비법부터 한번 해보는데 이 정비법은 오히려 기초 과정이 엄청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과정이 진짜 엑기스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비 사업이야. 이름은 아주 이름이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거기 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법이죠.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법이기도 하지만은 도시 환경 정비에 대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그 두 가지를 합하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도 어디 걸린다고요?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그래서 이 법 이름이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법규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법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이거는 정비 사업에 대한 법인데 우리 공부하기 좋게 이제 여기서 정비 사업이 3가지로 줄어들었어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이 하나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봅니다. 하여튼 이거 3개를 합해서 우리는 정비 사업이라 하죠. 희생이 어디가 분노? 정비 사업이라 하죠.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요 3가지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이 용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정비 사업을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상세하지만 우리는 이 2가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게 또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정비 기반 시설은 실제로는 도로를 이야기해. 도로만 압시다 그냥. 도로 같은 것을 뭐라 한다?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를 정비 기반 시설합니다. 자, 요거 노후 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노후 불량이라고요. 쓰러져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무너질 거 붕괴 같은 우려가 있는 이런 건물을 일단 뭐라 하자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 그것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건축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사업이 사실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이다. 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역을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재건축을 먼저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오래된 아파트도 이제 처음 지을 때는 깨끗하지만 세월이 막 지나면 낡아지죠. 이거를 철거라고 지금은 해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일단 그냥 철거를 합시다. 그냥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데 새로 보통 지을 때 옛날 아파트보다 주로 그 규모를 세대수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짓죠. 이걸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라고 해요.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를 주로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는데, 그럼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비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주 극히 열악합니까? 열악합니까? 도로가. 그러게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정비 기반 시설을 양호한 거야. 아파트가 지어지려면은 그 아파트 주변은 전부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죠? 이것이 양호합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양호하다고. 여기 양호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양호하지만 문제는 뭐가 노후화돼 붙죠?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인 중요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건물 중에는 용도가 또 아까 우리가 29개가 있댔잖아요. 그 29개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딱 집어서 공동주택이 노후화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한번 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뭐는 양호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죠. 양호하지만 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이거지.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맞습니까? 밀집돼 있습니까? 네? 밀집돼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설령 정비기관시 양호하더라도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외우자니까요. 자, 용어 정리는 진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보면 재건축 사업은 뭐는 양호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뭐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맞죠? 지역에서 뭐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을 개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재개발은 공동주택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은 가로를 두 개를 확 큰 가로를 넣을 건데요. 첫 번째 가로가 정비 기반 시설부터 가로. 정비 기반 시설이부터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이 있죠. 그 줄 끝에 개선까지는 한번 묶어 두십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 재건축에 비해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좋습니까? 이게 열악한 거예요. 이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열악하죠. 양호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열악하지. 열악하고 동시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래 됐습니까?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까? 노후불량 건축. 그것이 물론 아파트일 수도 있지만 일반 건물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지. 밀집한 지역에서 뭐를 개선한다? 주거환경.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대신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다시 재건축은 이것이 어떻다? 양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반면에 그냥 재개발은 그냥 정비 기반 실수도 아주 열악하고 아주 열악은 아닙니다.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자체가 어떻다고요? 밀집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의미의 재개발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주변에도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요 주변에 예를 들면 성해병 그 뒤쪽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 어떤 건물을 아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걸 특별히 재건축이라 안 한다고요. 맞죠? 왜 그러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 공동주택이 밀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이 공동주택이 하나지 않고 일반 건물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그런 지역들을 보면 이제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보다는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보다는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할 수도 있죠. 도로도 막 꼴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깨끗이 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고요. 이게 원래 고유의 재개발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는요. 특이하기 때문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우선은 가로를 또 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 줄 쫙 쓴다. 뭐를 개선한다? 주거 환경입니까? 도시 환경입니까? 자, 이게 중요하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유일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법 이름이 뭐랬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업지역은요, 상가가 많은 지역이지. 그러면 저기 종로 이런 데가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종로. 왜 이제 종로 얘기하냐면 종로에 거기 보면 옛날에 세운상가가 있었죠. 대표적인 겁니다. 세운상가는 공동택 아니죠. 세운상가가 너무 낡아가지고 막 불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저기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었어요. 옛날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 재개발 사업은 일단은 지역이 탁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을 한번 해보면 또 여기 주변에 있어요. 이 주변에 보면 구로공단 아시죠? 구로공단은 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공업지역이 많았겠죠. 공업지역에 막 공장이 낡은 공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건 또 옛날로 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비울 때 보면 아주 특색이 있어요. 재개발은. 하여튼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무슨 환경 개선도 있다? 도시환경 개선. 지역이 무슨 지역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주로 무슨 지역에 행해지죠? 이건 주거지역에 행해진다고요. 아파트는 주로 주거지역에 있잖아. 그리고 말은 없지만 재개발도 아까 이렇게 열악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주거지역이라고. 말이 없으면 주거지역이야. 그런데 특별히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해 놓으면 그냥 무조건 재개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을 이제 하기 전에 1번의 이름은 뭐랬죠? 좀 전에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동네, 달동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산동네, 달동네 같은 지역은 진짜 그 도로가 잘 안 나 있죠. 도로 같은 게 거의 잘 안 나 있죠. 어떨 때는 차도 잘 못 들어갈 정도고 꼬불꼬불하고 이렇잖아. 이런 지역에 깨끗하게 이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그게 딱 보면 이것도 가로를 두 개 할 겁니다. 첫 번째 가로. 도시부터 가로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겠죠. 산동네, 달동네 지역들은 실제로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좀 많이 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극히 열악하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도 그냥 밀집이 아니고 어떤 밀집이죠?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뭐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을 개선, 여기까지 가로다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태제 이걸 이제 분류를 좀 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고요? 극히 열악합니다. 그냥 열악이 아니고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산동네 같은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논점이 하나가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보다는 공익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좀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특례 규정들이 많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앉아 가로를 합니다. 또 앉아 두 번째 가로. 자, 이것도 역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주관식도 나왔는데 단독주택부터 가랍니다. 단독주택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역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 닫습니다. 여기서 자 특색이 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관식이 만약 나온다면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해놓고요. 단독주택 및 가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러면 공동주택 적으면 틀린다고요. 뭐라고 적으라고요? 연립주택 적어도 아파트 적어도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공동주택 중에 이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막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주거 환경이 안 좋다고 봅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거기는 정비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즉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딱 나오면 무슨 사업이다? 주거 환경 개선.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무슨 사업? 그런 식으로 이게 꼭 이제 주관식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개발 사업 관련이고 단독주택, 다세대 지역 콕 집어서 놓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주거환경 아주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십니다. 그럼 요거 세 가지 합하면 뭐라 하죠? 이걸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이 정비사업은 전부 주거환경을 내지는 도시환경을 정비하죠. 그게 법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것도 뭔가 절차가 필요하겠지. 이걸 보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적었는데 지난 시간에 자 이건 이제 줄여서 그냥 다 적어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진짜 주거환경 정비비 이거는 거의 계속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양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엑기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법이죠?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지. 정비사업은요 넓은 의미로는 건축물이죠. 결국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야 이것도. 특히 이제 건축물에 대한 법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인데 반해서 건축물을 특별히 잘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을 특별히 규제를 더 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죠? 도시 및 주거. 이게 또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건축물에는 당연히 일반 건축물도 들어가지만 플러스 당연히 주택도 들어가죠. 그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다루기는 다루는데 건축법보다는 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건축법과 달리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비 기반 시설도 다루겠죠. 이 건축법은 사실 건축물에 대한 법일 뿐인데 이거는 그게 이제 일단 주거환경 개선이든 도시환경을 정비하든지 하려면은 정비 기반 시설도 좀 뭔가 정비하고 해야 되죠. 그걸 통틀어서 규정하는 아주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이 우리는 익숙하니까 한번 봅시다. 재건축 있죠? 이거는 일단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게 공동주택이 노화됐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죠. 자,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해도 되지. 그럼 건축법에 따르면 그게 뭐죠? 예를 들면 5층짜리 아파트를 8층짜리 아파트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 일단 철거 내지 해체해야 되죠. 해체하고 새로 짓지. 그게 건축법으로 따지면 사실 신축이에요. 정축이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5층을 8층을 한다고 당연히 정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축이 되려면 5층은 그대로 두고 3층을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정축이 될지 모르지만 전부를 철거하는 순간 일단은 신축이야.
그럼 당연히 건축법에서 규정하면 되죠. 그런데 규제를 강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만든 법이 정비법이라고. 맞죠? 뜻을 아시겠죠? 똑같아요. 산동네 같은 지역에 막 집들이 막 낡아가지고 낡은 집들이 거기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수십 채가 있는 거를 쫙 정비가 전부를 쫙 철거시켜버리고 도시계획을 새로 해가지고 네모 반듯한 땅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집들이 깨끗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신축이잖아요. 그럼 건축법에 따라 해도 될 거를 정비법에 따라서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건축법에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주죠. 맞죠? 근데 주택법에 따라 특별히 30호, 30세 이상 하면 뭐가 되죠? 사업주체가 되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재건축인데 한 1000세대를 재건축을 했어요. 그럼 재건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주체죠. 맞죠? 근데 이거를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고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하나씩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뭐라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비교차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건축주였죠, 좀 전에. 이거는 사업주체였죠. 이 사람은 다르다고요. 이 법에 따라서. 글자가 참고로 5자인데. 그렇지. 우리 이제 이거 약속입니다, 전부.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수업을 할 때 계속 시행자 이랬거든. 진짜 미안해 죽겠대요. 근데 정작 시험 문제 딱 나오니까 답은 사업시행자야. 사업자를 안 적으면 틀립니다. 예? 그게 이제 19회 이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또 뭐라 했냐 뭐 이게 또 주관식 문제 19회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건축법을 이야기하면서 공사 감리자로 적어야 될 거를 이거를 빼버리면 틀렸다고 했어. 19회식 문제는요. 그게 사실 틀렸다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조금 너무 그렇죠. 국어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부터 정확하게 공부합니다. 정비법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사업시행자를 한다. 이거 외워두자고요. 사업시행자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 또 적고 있죠. 나중에 적으면 됩니다. 지금 안 지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물 같으면 허가만 받으면 되죠. 그럼 주택을 1000세대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정비법에 따라서 하면 또 하나가 플러스 알파로서 뭐까지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출제됐습니다. 요건 글자가 길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르다고요. 이걸 그냥 이게 좀 무식하게 외울 때는 외워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라 하고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이거는 뭐라 한다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랍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거의 대다수가 인가야. 끝자리가 뭐라고요? 인가가 됩니다. 정비법은 인가가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플러스 알파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사용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주택을 30호, 30대 이상이면 사용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를 받아야 될까요? 이게 준공 인가라고 전부 인가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인가다? 예, 이걸 좀 강조합니다. 이게 기초 과정에서 이런 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을 할 때 사실 허가건전 했거든요. 원칙은 다 복습입니다.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되기도 하고 21층 이상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죠? 특별시장, 강력시장이 되기도. 요거는 했거든.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은 잘 안 했어요 일부러. 나중에 그때 가서 하는 거로 하고요. 근데 원칙은 시도의사급이에요. 이거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외우자고 했고 미리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정비법 상에는 인가권자는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비법의 인가권자는 표에는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표현만 이렇게 쓸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허가권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사실 했어요. 나중에 적어두시기 바라는데 책에 있어요. 책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우선은 앞에 15페이지인가 17페이지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17페이지 맞네요. 17페이지 두째 줄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두째 줄에 보면 건축법 돼 있죠. 우리가 지자체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자, 시군, 구청장이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경우에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강력시장이죠. 맞죠? 그리고 밑에 보면 10번 해놨잖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권자죠. 전부. 근데 표현은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내용은 비슷하죠. 특자, 시군, 자치구청장.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게 이건데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실 출제가 또 됐죠. 이것도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69페이지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하면 그렇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69페이지 보게 되면 2번이 보면 정비사업의 절차돼 있죠. 근데 이 정비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절차죠. 여기는 뭐 또 하나의 특이한 절차가 하나가 있는데 기본 방침이라는 것도 있다고. 거기 보면 1번 양가로는 체크합니다. 뭐의 수립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줄여서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는데 주무부 장관이 국토장관이거든요. 국토장관이 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 10년마다 돼 있죠. 10년마다 그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5년마다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년마다가 나오면 5년 타당성 검토요. 10년은 너무 길잖아요. 한번 딱 수립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그 수립된 것이 사정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한다. 요거까지는 해두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차를 이제 그 밑에 이제 절차는 생략합니다. 기초서에서는 있긴 있지만 생략하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4번은 보셔야 되고 5번도 보셔야 됩니다. 70페이지를 보면 4번 양갈로 있죠. 4번 양갈로가 보게 되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있죠. 그런 것들 사업 시행 계획 이런 이제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적으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 누구한테 제출하라고 돼 있죠? 두째 줄에. 그렇죠. 시장, 군수 등한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아라. 이래 돼 있죠.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뭘 받는다? 준공인가.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을 할 때 혹시 주택조합 했죠? 그 주택조합과 이 주택조합은 좀 달라요. 이 주택조합은 좀 다른데,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식으로 다르냐면 양갈로 2번을 한번 볼까요? 양갈로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 국가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자 여기를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를 더 아껴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하는 거 극히 열악하니까 이걸 좋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노후화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 아까 사업 시행자가 있다며. 아까 주관식이 나왔댔잖아. 그럼 이럴 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그게 법으로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근데 아까 산동네를 했죠. 산동네에 그게 부족한 도로 설치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기는 버겁죠. 조합을 설립을 안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조합이 없어.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야. 그게 논리적이죠. 그 시장군수 등이 아까 누구 그랬죠? 특자, 시군, 구청장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동작구에 처음에 산동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요? 우리 구청장이 한다고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시행자가 누가 된다고? 요건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된다. 요거는 시장군수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시장군수 등이죠. 등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 조문을 보게 되면. 방금 먼저 했던 조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만 시장군수 등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뭐를 설립하라고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고요. 뭐를 설립하라? 조합을. 여기 아주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딱 정비법에서 재건축하면 누가 사업 시행자라고요? 조합이라니까요. 조합 있죠? 조합이 사업 시행자. 그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의 비교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특색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었죠. 이 재개발 사업이 아주 이상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재개발 사업만큼은 시장 군수 등이 안 해도 조합을 설립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큰 특색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혹은 혼자서라도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요거 하나 일단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행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크게는. 누구 아니면 누구다? 자, 우선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뭘 설립해서 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을 때만 그렇습니다. 20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럴 때는 누가 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그게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본다면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놓고 제가 가로를 묶어놨죠. 가로 있죠, 가로. 가로에 뭐 몇 명 미만. 그렇지. 20인 미만일 때만 그래. 미만일 때는 가로 칵 무시해버리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오른쪽에. 그럼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고요. 원래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댔죠, 1번이. 근데 그게 대한 유일한 예외가 재개발 사업을 몇 명 미만이 할 때는 그 토지 등 소유 20인 미만일 때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꾸 반복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두신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업을 아까 여기서 뭐라 했죠? 사업 시행자인데 사업 시행자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위에 있는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극히 열악하고 이런 거를 조합원한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기는 버거워요. 여기 아예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등이 한다. 그럼 이런 시장 군수가 아닐 땐 조합을 설립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특히 뭐만큼은 재개발 사업만큼은 누구도 할 수 있다. 그지? 몇 명 미만일 때 20인 미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조금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안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이제 우리 엑기스들 하더라도 진짜 꼭 중요한 게 오른쪽 페이지예요. 3번 양갈로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법 할 때 조금 했었는데 조합의 법인격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의 법인격. 이게 조합 이거는요. 조합이 나오면 우리가 주택법 할 때도 설립인가 받으라 했거든. 이것도 설립인가를 받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비법상의 조합 있죠. 조합 요거. 요 조합은 공통적으로 등기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그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법인이 되다 보니 이번에서 조합은 설립인가 체크.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 이내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돼 있죠. 네? 그게 등기하는 때 성립하니까 법인이 되죠. 법인이 되니까 사실 사단 법인이 되잖아. 사단 법인이 되니까 민법상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게 다 출제가 된 겁니다. 밑에 4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적어봅시다. 요 조합은 제가 이제 빨간 걸로 2자밖에 안 적었지만 정확하게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설립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설립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법인이 되는 거야. 무슨 법인이다? 사단 법인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 설립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전에 이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를 받는다?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로부터 며칠이네? 30일 이내 설립 등기 해야 되죠. 등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진짜 엑기스입니다. 정비법에 진짜 엑기스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언제 중요한 거는 주택법과의 관계지. 주택법에서도 조합이 3종류가 있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이 특히 리모델링 주택조합만큼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좀 전에 지난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 등기를 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조문을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이 두 규정은 준용한다고 돼 있어. 맞죠? 무슨 말이겠죠? 설립인가 받고 며칠이네? 30일 등기하라. 이 조문은 준용이 된다고요. 자, 그런 점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법이 자, 그래서 촉진법입니다. 재정비 이제 촉진법. 요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재정비 촉진법은 진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재정비 촉진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하나만 하고 이제 2개만 딱 할게요. 제가 뭐 지금 기초과정을 상세히 안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가장 큰 규제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우리가 기본 방침도 이야기했잖아. 기본 방침하고 밑에 무슨 계획 쫙 수립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받고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죠? 재정비 촉진법이 되는 겁니다. 줄여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한 문제는 오기는 하는데 그럼 그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든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것도 23회 나왔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유행이 3종류가 있어요. 무슨 행이 있고 무슨 행이 있다? 주거지행이 있고 중심지행이 있고 고밀복합행이 있습니다. 고밀복합행은 주관식이 또 나왔었고 했었고요.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정비법 있죠. 정비법. 네? 정비법에 따라 이거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유행이 3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주거지행이 된다고요. 주로. 그죠? 근데 유일하게 중심지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 무슨 사업이죠? 아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왔죠. 그럼 이게 주거지가 이랬잖아.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이것이 중심지행이라고요.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주거지행이 있고 중심지행이 있죠.
거기 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걸 할 때 좀 뭔가 이제 그죠? 정비 사업을 하는데 시간 걸릴 때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중심지역이지. 자, 너무 뭐 빠릅니까 지금?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도는 외우자.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면 빨라지는데 유형이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주거지형이 있고 그 다음이 중심지형인데 그 다음이 주관식 문제가 나와서 고밀복합형이 있다. 그 정도만. 이게 3종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양갈로 1번이 밑에 2번에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죠. 그 우리나라에 사업이 몇 개나 있냐면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주택법에도 사업이 2가지가 있었죠. 주택건설 사업이 있었잖아요. 대지조성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연속 2번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도 있었는데 이 도시재정비 촉진법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요. 다음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 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사업. 그거를 촉진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진짜로요? 우리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법으로 정한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1번을 보자고요. 1번을 보신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래 돼 있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잖아. 요거만 체크를 하시라고.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정비법상의 요 3사업은 동시에 촉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니까요. 재정비 촉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대정비 촉진 사업. 적었습니까? 됐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좀 쉬었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설물법부터 합니다. 시설물부터 합니다.